여러분, 운동을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어떤 운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팔근육, 복근, 아니면 전신 유산소 운동? 저는 단연코 하체 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체는 단순히 다리 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심장과 폐, 뇌 건강까지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근육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송인 송은희 씨 이야기, 송은희 씨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 목표로 1억 원 벌기 도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근육은 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노년기의 이동 능력을 지켜주고 넘어져서 다치는 걸 막아주며 심지어 혈액순환과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왜 먼저 무너지는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5가지와 피해야 할 실수 영양관리법, 이 모든 걸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체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만의 근육 유지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 하나만 해야 한다면 꼭 하체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손이나 팔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체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하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도 빠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상체보다도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체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감이 떨어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작은 발목 삐끗이나 미끄러짐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한 번의 낙상은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하체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근육들이 줄면 칼로리 소모가 급격히 줄어 체중이 쉽게 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과 혈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다섯째,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뇌로 전달됩니다. 그 덕분에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뇌혈류가 줄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집니다. 여섯째,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체 근육이 줄면 질병이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일곱째,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예전엔 시장도 걸어서 다녔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체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시작한 뒤 숨이 차는 증상도 줄고 다시 시장을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져 집 앞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허벅지뼈 골절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하체 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등산까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체 근육은 단순히 다리 힘이 아닙니다. 심장, 뇌, 혈관, 면역, 혈당, 균형까지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하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0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운동은 70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고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허리가 아플까봐, 무릎이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자를 활용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린 뒤 두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겁니다. 만약 힘이 부족하다면 완전히 앉지 않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손에 가벼운 물병을 들고 해도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무릎 올리기 걷기입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 허벅지 앞 근육뿐 아니라 복부와 고관절까지 같이 단련됩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한쪽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발을 내리고 반대쪽 무릎도 같은 높이로 올립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균형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허리를 젖히지 않고 곧게 세우고 무릎을 올릴 때 발목에도 힘을 주어 고정해 줍니다. 숨은 절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시면 되고 체력이 조금 된다면 무릎을 더 높이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들면 운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오르막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쓰게 하고 심장과 폐 기능도 함께 강화합니다. 밖에 나가서 경사가 완만한 오르막길을 걷거나 집에 러닝머신이 있다면 경사 기능을 5도에서 10도 정도로 설정해 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가파른 길은 피하고 호흡이 심하게 가빠지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발목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은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오르막 걷기로 옮겨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외 운동이 어렵다면 러닝머신을 활용하고 걷기와 쉬기를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체 운동 도구입니다. 난간을 가볍게 잡고 한 발씩 천천히 오릅니다. 발 전체를 디딤판 위에 올리고 발 뒤꿈치로 힘을 주어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속도를 늦추고 무릎이 충격을 덜 받도록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하루에 5계단에서 10계단 정도만 오르면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갑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은 피해야 하고 특히 내려올 때는 천천히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부담스럽다면 낮은 스텝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양손에 500ml 물병을 들고 하면 상체 운동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아리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다리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2초에서 3초 정도 버틴 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무릎은 약간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발끝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난간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되고 발끝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각도를 바꾸면 근육을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모두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주 3회로 시작해 점차 횟수와 시간을 늘리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하체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지만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하체 운동도 잘못하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체 운동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근육을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아령이나 덤벨 같은 무게를 들고 하거나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는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잘못된 무게 사용은 무릎 관절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진 뒤에 아주 가벼운 무게부터 서서히 늘려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허리를 굽힌 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자세를 체크해달라고 부탁하면 잘못된 자세를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하체를 쓰면 근육이나 인대가 놀라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운동 전에는 발목 돌리기, 무릎 돌리기, 가벼운 제자리 걸음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무릎과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손상이 더 커져서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하루아침에 운동량을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5번만 하던 동작을 오늘은 20번씩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 하던 운동을 갑자기 3번 하는 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하체 운동은 조금씩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진행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하체 운동만 하고 상체와 코어를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하체 운동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상체와 복부 근육이 약하면 운동 중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하체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과 함께 팔과 어깨, 복부를 가볍게 단련해주면 더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계단 오르기를 매일 하셨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층수를 빠른 속도로 오르셨습니다. 결국 무릎 연골이 손상돼서 몇 달 동안 운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층수를 줄이고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정기적으로 무릎 상태를 확인하셨고 지금은 통증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체 운동은 올바르게 하면 평생의 자산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게, 자세, 준비와 마무리, 통증 관리, 운동량, 이 6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안전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체 운동을 더 꾸준히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제 하체 운동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TV를 보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거나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스쿼트를 5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TV를 보는 시간이 운동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일과 운동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할 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들기 동작을 해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허벅지를 당기는 의자 스쿼트 변형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루에 몇십 번씩 하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도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하체 근육은 물론 체력 전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루 루틴에 미니 운동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점심 먹고 나서 5분, 저녁 먹기 전 5분,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총 15분의 하체 운동이 쌓입니다. 하루 중 여러 번 나눠서 하면 몸이 덜 힘들고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빠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 아파트 단지,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함께 계획해 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하체 운동을 생활 동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반쯤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2번 해보세요. 물을 뜨러가는 길에 발 뒤꿈치를 10번 들어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싫어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 속에서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하체 근육량이 늘었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체 운동은 하루에 몰아서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중 여러 번 조금씩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함께 하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벽돌로 쌓은 건물과 같습니다. 벽돌이 있어야 건물을 쌓듯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하나 이상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유,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 두부, 살코기, 저녁에는 닭가슴살, 계란찜, 콩류.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도 유지해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하체 근력이 쉽게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손과 얼굴에 햇볕을 쬐면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이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께 좋은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주 2, 3회 생선을 드시거나 필요하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은 근육 속 대사와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이 칼슘을 공급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근육이 잘 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단백질이 하루 30지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을 늘리고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보충했습니다. 2달 뒤 근육량 검사에서 하체 근육이 확실히 늘었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영양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줍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과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것이 하체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하체 근육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체 근육을 평생 유지하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운동 강도가 조금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여행, 날씨 때문에 운동을 쉬어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주면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활동입니다. 하체 운동만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상체와 코어 근육을 함께 써야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체 운동과 함께 팔 어깨 스트레칭, 복부 코어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부상 예방 습관입니다. 아무리 하체가 튼튼해도 무릎이나 발목을 다치면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땐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집 안바닥에는 걸려 넘어질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또 무리한 동작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체 운동을 5년째 하고 있었는데 한겨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무릎 인대를 다치면서 운동을 몇 달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네요. 여러분, 하체 근육은 단순한 다리 힘이 아닙니다.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심장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인생 후반기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운동과 영양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스스로 걸어서 다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서고 걸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